열어갑니다. 한민족방송 통일전망대가 하나된 한반도를 그려봅니다. 김준석 앵커의 진행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통일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통일 비용 또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후 10년 동안의 경제적 이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통일 시점에서 본다면 남북 주민 간의 소득 격차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이건 뭐 시간이 갈수록 그 소득 격차가 이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추세는 가면서 반전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측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주체 사상 그리고 자력갱생 네.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리고 그 체제가 유지되려면 그 틀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져 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반전될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네.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쪽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생산이라고 그러는 건 노동하고 이제 실물 자본이 이제 결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게 되고 생산량이 나오게 되고 소득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그런데 북측에는 지금 실물 자본이 거의 없는 황무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부터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에서 이 차관을 좀 들여온다 이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서 무슨 외자 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그게 개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정도 개방 가지고서는 이 경제가 활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남측이 실물 자본을 이 바이코리안 정책에 따라서 조달하게 될 텐데 네.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측 경제에서는 이게 북측에 이런 실물 자본을 제공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로 생각할 게 아니고 남측에서 그걸 위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유효 수요가 확보된 바탕 위에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측 경제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이런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통일 후 매년 그 GDP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만은 7%를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북측에 필요한 모든 실물 자본을 100% 남측에서 생산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GDP의 7%만큼이 남측에서 생산량 증가가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80% 정도만이라도 남한에서 전부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럼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지출로 쓴다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한 20% 정도는 제해놓고 한 80%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전부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북측에 필요한 이 GDP 대비 7%에서 80%라고 하면 7, 8, 56, 5.6%의 총 생산량 증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생산량 증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일자리 증가가 이제 그만큼 또 따라 나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경제는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입니다. 네. 경제 성장도 이제 물론 성장이지만은 네. 성장의 동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 경제 덩치가 더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쉽게 눈사람 만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붙어져 나오는 게 이제 훨씬 크게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경제도 이제 제대로 구도를 잡아가게 되면은 바로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것들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 또 화해해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이 부분은 어떨까요? 통일 편익 가운데서 네. 분단 비용 소멸 부분을 도외시한다. 이렇게 네. 되면은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득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보통은 이거는 그렇게 금방 가시적으로 뭐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들어갈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 뭐가 덧붙여서 나온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보통 그거를 재해놓고 과연 통일이 되면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통일된 다음에 그 10년 동안에 얻는 이득 그게 이제 우리가 주안점이 될 텐데 그렇게 볼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총소득의 1% 정도 우리 이제 세금으로 해서 통일 비용으로 부담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총 생산량이 연 11%의 총 소득 증가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통일 편에서 분단 비용을 재놓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게 굉장히 크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